오늘은 내면화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의미는 어떤 것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경을 보면서 몸의 감각 느낌으로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몸의 감각 느낌이 왜 의식의 깨어남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내면화란 과연 어떠한 개념과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가, 또 있는 그대로 내면화하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의 내면화, 또 명상에서의 내면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자로 안내자, 면, 그러니까 안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감각으로 우리는 치닫기가 쉽습니다. 모든 감각은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이것을 외부 지향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끌리는 쪽으로 바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깥으로만 치닫다 보면은 안으로 돌아왔을 때 좀 공허함이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가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 향해 있던 것을 거두어서 안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면화,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거둬들인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바깥의 것으로부터 안으로 흡수해서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정착이 된 것, 이미 받아들여진 것, 그러니까 나의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은 바깥 세계와의 접촉 아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세계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면화의 입장에서 삶을 정의하자면 내면화의 입장에서 볼 때 삶이라는 것은 어떤 바깥 세계와 대상과 접촉해서 받아들여진 것, 내 것으로 형성이 된 것 이거나,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깥 세계와 어떤 환경과 접촉해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내면화도 있고 과정으로서의 내면화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으로서의 내면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나고 나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내면화의 과정을 자각한다는 게 의식의 깨어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항상 논의해야 될 것이 이 의식의 깨어남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내면화의 본질적인 뜻은 이제 또 다른 데에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면화를 우리가 이제 그 구성 체계를 보자면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하나는 바깥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삶에서는 바깥 세계하고 그 내면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세계가 마냥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어떤 적응적으로 잘 되어 나가는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어떤 바깥 세계나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와 이 만남 속에서 내가 겪는 어떤 그 부적응적이고 어떤 갈등, 어떤 불균형 상태,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제압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바깥 세계보다도 나의 내면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드는 투사와 내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을 지니는 어떤 존재들, 부모님이라든가 어떤 상사라든가 그 사람의 것을 여과 없이 내가 그냥 안으로 내가 그냥 몽땅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체적으로 내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 말에 따라하는 것이고요. 투사는 반대로 내 욕구에 따라서 내 욕망이라든가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네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내 것을 네 것이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질 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기제들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거나 내사, 동화죠. 일체화 시켜버린다거나 또는 내 것인데 나의 어떤 억눌리는 어떤 공격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탓을 돌려버리는 것, 내사나 투사 같은 것들이 작용이 돼서 일어날 때는 이 바깥 세계하고 내면 세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면화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이때의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깥 세계가 나에게 접촉이 돼서 들어올 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신체 감각이나 감정, 생각, 욕구들을 좀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집중된 힘이 있어야 되고 마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의 이제 보다 본질적인 뜻은 균형감하고 적절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거나 정확하게 그 사실의 진위를 검증한다거나 그것이 그 바깥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버린다 그런 뜻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 분자냐 원자냐 그것을 밝히는 그것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몽땅 그대로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정확함에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어떻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참새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고 할 때 그것이 참새 소리면 어떻고 바람 소리면 어떤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살펴보자 가서 그래가지고 막 싸울 듯이 진위를 밝히는데 골몰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덮을 건 덮고 밝힐 건 밝히고 이런 거 상황의 적절성, 균형감이 무게중심이 잡힌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실의 정확성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과학적인 태도라든가 어떤 그 업무를 처리를 할 때 어떤 서류를 보낼 때 수취인이 누구인지 물량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그 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정확성이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어떤 사실의 정확성에 맞춰서 할 때가 좋은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적절하게 상황 속에서 그 적절성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서 있는 그대로 살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그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의 힘.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고 내면화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내면화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면화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 몸의 신체 감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의 신체 감각이 왜 내면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할 때 왜 중요한가? 자, 첫 번째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 지점이고 통로입니다. 두 개의 세계는 바깥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없이는 바깥 세계가 나에게로 들어올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감각에서 바깥 세계가 이렇게 접촉이 될 때 일어나고 있는 몸의 감각, 느낌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고 살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와 마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내 몸의 느낌이 없이는 이 뇌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감각 느낌의 일부분만을 이 변형계나 이 전두엽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모르는 나의 마음들이 내 몸의 느낌에 가득 쌓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몸의 감각 느낌을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는 이 뇌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억눌렸던 어떤 나의 무의식이라든가 내가 쌓아놓았던 저장되었던 나도 모르는 내 마음들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내 신체 감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은 나도 몰랐던 나의 마음들, 나의 감정, 생각, 욕구들이 그득그득 들어가 있게 되고 의식이 새롭게 깨어나기 때문에 내 신체 감각을 주목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하고 마음은 또 제가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음은 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또 더 깊습니다. 뇌는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여지는 어떤 그 시스템 체계고요. 마음은 이제 그 뇌의 기능까지를 다 알아차림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음 중에서도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알아차림 마음입니다. 자, 내면화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면화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떨어져서 이렇게 살펴볼 때 나의 어떤 괴로움들 또 좀 떨어져 나가고 삶의 균형감과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문학에서의 이제 그 내면화는 어떤 차이가 있고 명상에서의 내면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에서의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자아와 세계의 주관화, 또 뭐 동화, 흡수, 주체성 이런 말들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어떤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정서적 반응이거든요. 어떤 감각 경험, 보고 듣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요.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을 글로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학에서의 내면화라는 것은 어떤 내가 살고 있는 공간들, 어떤 세계, 그 세계와의 공간과 어떤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각적 경험을 하고 어떤 정서적 반응을 했는가를 써놨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역으로 그걸 살펴보면서 어떤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정서적 반응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느끼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또 승화되는가, 어떤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승화되고 있는가, 또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그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에서의 내면화 과정입니다. 이거 이제 문학 치료에서 굉장히 자세한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명상에서의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 명상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명상이 있지만 뭐 요가 수트라 같은 경우는 집중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감각을 처리하고 거북이가 이렇게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몸 안으로 넣어버려가지고 목까지 넣어서 감각으로부터 차단해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데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그런 식의 수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중이 중요하지만은 윗바사나에서는 떨어져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위가 이제 떨어져서 또 최고의 그런 뜻의 접두어거든요. 바사나는 본다, 통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 확실하게 통찰을 하려면은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나고 바깥에서 어떤 일이 나고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고 바깥에서 안으로 보고 안팎으로 보려면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이제 윗바사나인데 그러려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통해서 들어올 때 가장 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취한다면 호흡을 많이 취합니다. 윗입술에서 또 코 안쪽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로지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감각들이 잊혀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다가 집중하는 사마타 집중 명상이 있고 집중력이 좀 길러지면 몸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떨어져서 판단 없이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를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서 어떤 내사나 투사와 같은 나의 생각의 괴로움 덩어리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균형감 있고 가장 그 적절한 상황에 맞는 판단도 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을 기르게 되고 알아차림이 증장이 되면은 이런 거 판단력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명상에서 내면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짤막하게 내면화의 그 개념들 또 그 문맥적인 뜻들 그리고 내면화의 본질적인 뜻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바깥의 시선에서 내면으로 거두어들여서 안팎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그 힘을 말한다. 또 문학에서 또 명상에서의 내면화란 어떤 것인가를 뭐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와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내면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의 그 시간을 가지면서 평온한 시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